이 4강 대전에서 2강이 가려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가 떨어졌어요. 저는 홍준표 1등, 김문수 2등, 한동훈을 3등으로 봤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홍준표는 마지막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상은 뒤엎고 홍준표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동훈의 깐죽거리며 말려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니 이게 너무 희한해요. 분명히 당원 투표로 100%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한테 밀려버렸어요. 아니 당원 사실 100%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건 뉴탐사 화면인데요. 국힘 내부에서 돌고 있는 2차 경선 결과라고 하는 건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로 당원 투표 결과고 똑같아요. 여론조사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였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홍준표가 표를 많이 깎아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홍준표가 제일 유력하다 그래갖고 힘 있는 인사들이나 과거에 보수 정권이 있던 조직들이 다 홍준표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홍준표가 대구시장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던진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김문수 계속 여론조사가 1등이었잖아요. 그리고 국힘 당원한테도 계속 1등이 김문수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하고 김문수는 약간 겹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약간 수 겹쳐.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김문수가 이마만큼의 내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재밌네. 최종 결선도 김문수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과연 그게 없어요. 가능할까 근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신자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가 떨어졌다는 거는 홍준표 표가 절대 한동훈한테 못 갑니다. 오히려 김문수한테 몰려감으로 인해서 김문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김문수가 더 유리한 국면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말을 하자면 홍준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이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준석? 네. 어찌 됐거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또 안에 캠프들이 캠프 인사들이 해체 모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보는 없어도 밑에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MBC 아나운서인가 하다가 17년 하다가 던지고 홍준표 그 선대위로 간 사람 있잖아. 이성배. 이성배. 난 그거 보면서 야, 이 새끼 진짜 정무 감각은 1도 없고 정치를 모르는 애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코인 상투 잡아갖고 거지되는 애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갑자기 백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캠프에서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 캠프에서 어떻게 데려가요? 그렇게 싸웠는데 안 돼. 근데 김문수 캠프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홈캠프 인사들이 다 김문수로 가버립니다. 이게 캠프에서 지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캠프, 네 캠프 없이 된 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막 완전 무슨 이게 고용승계 같은 건데. 그런 비슷한 그럼 거예요. 지금까지 이 홈캠프에서 썼던 돈은 김문수가 좀 해주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삼성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 망했다고 LG로 이적 가서 일한다고 치면 기존에 텃세도 있을 거고 그 자리 잡는 것도 좀 어색할 거 아니야. 결제 받고 회의하려고 하는데 어색하긴 사람이 하죠. 너무 다르니까. 어색하긴 한데 내가 캠프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씨발 그 가짜는 한 번 있어봤는데 그 국힘에서 3명이 나와가지고 3명이 4명 한 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무소속 캠프였거든요.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다 우리 캠프로 옵니다. 또 다 팔아줘. 그래서 열심히 막 정책팀 일하고 막 같이 유세하는데 같이 가고 또 그래요. 야, 우리 천만다행이야. 쟤 캠프라도 없었으면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러게 러시아 출신인 러시아어를 하기를 해. 푸틴이랑 동문인데 무슨 전화 통화가 되기를 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데 그저 캠프 낙선 캠프 한 번 있어봤다는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당선됐으면 이 방송하러 오지도 않았어. 당선됐으면 내가 부산에 살았겠죠. 네. 어쨌든 아무튼 그 캠프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가면 뭘 하느냐. 전화 돌려가지고 야 나 이번에 김문수 캠프 왔는데 홍준표 이제 나가야 됐으니까 김문수 캠프 밀어줘라고 해서 홍준표 표를 가져오는 김문수로 다 끌어오게 돼 있어요. 야 얘들도 웃긴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야 나 한덕수 캠프로 옮겨.
우리 쪽으로 다 몰아줘. 그럼 또 전화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돼. 근데 그럼 그거에 지금 대해서 하나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밥줄이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 사람들의 목표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는 내가 있는 캠프의 당선이다. 이거밖에 다른 건 없는 거야. 당선되면 내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 직원으로 팔다가 여기 숙민 좌석료 팔로 옮겨가는 놈이랑 똑같은 거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두 사람의 표를 누가 먹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두 표 다 한동훈한테 가는 건 없고 김문수한테 가고 있고요. 특히 안철수의 지지 세력들은 민주당으로 다 건너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안철수가 이거 아시죠? 이거. 네. 안철수가 일종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루는데 이거 뭐 오디오 없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거는 말실수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 왜냐면 원고를 들고 읽은 거잖아요. 원고에 정권 교체를 위해 이 한 몸 바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국짐 정권이었는데 교체.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한 몸을 바친다고 하니까 민주당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저는 안철수 후보의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번 선거구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부인한테 물려주기로 했고 지금 벌써 양도 작업 내지는 저기 주도권 잠깐만요. 이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그 결정을 무시 중한데 우리 남편이 하던 지역구 제가 물려받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우리 미정 언니가 조만간 미경 언니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노원구 쪽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홍준표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가 아니라 네. 그 지역구 관련자들한테서 듣고 있습니다. 홍준표 54,000이잖아요. 요게 거의 다 김문수로 가지 않을까. 김문수로 가지 한동훈으로 못 가고 홍준표 있던 표가 뭐 이준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결과라 그러면 홍준표 한동훈의 싸움은 해볼 필요도 없이 그렇죠. 당연히 김문수가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화병으로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죠. 상대를 유골을 시켜버리면 되죠. 턱걸이 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룰을 바꾸자고 하겠죠. 아니야. 김문수 입장에서는 매달리기로 가자. 아니야. 김문수 6개나 했다니까요. 6건 했는데 한동훈은 지가 30개 하게 했잖아. 어렵지 않게 30개 한다고 했잖아요. 체조 선수 평균이 18개인데 지가 30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턱걸이를 30개 한대요. 그랬더니 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제가 수십 년을 운동을 한 사람이고 식단을 지금까지도 수십 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허세를 떠는 건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30개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면요. 일단 상체가 그렇게 뽕 넣고 뭐 할 필요 없이 완전 역삼각형으로 쫙 빠져요. 아니, 체조 선수도 18개라니까 평균이. 근데 한동훈이 30개. 그러면 말대로 그 이국장 말대로 그냥 국민 생중계 하면서 둘이 턱걸이 해갖고 많이 하는 놈이 그러니까 후보하자. 어차피 토론 필요 없잖아. 깐족거리기만 하고 뭐 필요 없고 어차피 한국수한테 갈 거 아니야. 턱걸이 경선. 야 좋다 이거.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동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체 운동을 전혀 안 해서 너무 빈약한데 하체 운동을 하시는데 하체 보정 속옷을 같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엉뽕은 해요. 네. 엉뽕은 또 해요? 네, 엉뽕은 하더라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체가 딱 전문가 눈에 바로 빈약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반팔 입은 거만 봐도 근육이 하나도 없잖아. 매끈하잖아. 뭐야.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제 억울할 건 없죠. 할 만큼 다 해봤으니까. 다만 한동훈 가발을 못 잡아챈 게 한이 될 홍준표는 뜬금없이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면서 충격이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울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만 했지 정계 은퇴는 한 적이 없다. 어? 이거는 언론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은퇴 선언 뭐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고 어, 자기는 행정을 하겠다는 거지.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딱 왜냐면 썼잖아요. 서울 시민으로 그냥 가서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시장을 통해서 거리에서 만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에이. 뭐에 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거죠. 에이 무슨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이분 같고. 대구시장이었는데 서울시민으로 왜 돌아가요? 대구시민으로 안 돌아가고? 그 유구한 역사 아닙니까? 대구시장도 다 서울에 집 있는 거. 또 이분도 대구시장이지만 올림픽 선수촌에 집 있잖아요. 그 집도 58평형이에요. 45억짜리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인 줄 여기 알겠어. 동상도 돈 내놓고 가져가랍니다. 진짜 그 동상 어쩔 거야, 이씨. 서울 시민인데. 사람들이 야 네가 만든 동상 돈 내놓고 들고 가! 그러니까 목을 떼서 흉상으로 갖고 가고 머리통만 다른 걸로 교체하죠. 아니면 차라리 그 대구의 그 축구 선수 세징야라고 있는데 그 사람 동상을 그냥 녹여가지고 얼굴을 좀 바꿔라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세지냐 아니면 대구는 네. 금방 망한다고. 대구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씨가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원래 선수들 쓰던 건 아니고요. 그 대형 평형으로 나와 있는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58평형에 방 5개, 욕실 2개, 시가 45억짜리인데 사실 이거 취득 과정에 문제 있었다라고는 루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련해서 근데 홍준표는 검찰한테 약속 받고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보존을 받을 때 얘기였고 아마 이제 명태균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아파트 이슈도 조만간 아파트 취득에 대한 이슈도 조만간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김문수가 한동훈하고 벌일 마지막 데스매치. 아시아 선수촌 네. 부인과 공동명의. 어찌 됐건 간에 그 아파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만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한동훈이 또 한 번 김문수를 데리고 말장난으로 또 국민들을 한번 웃겨줄 마지막 파이널 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대로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김문수가 이겨야 되는데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용해서 한동훈이 이기게 될 경우와 김문수가 이기게 될 경우에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는 당연히 이 한덕수하고 손을 잡고 공동정권 내지는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김문수는 지금 떠밀려 오고 있는 거지 자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는지 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로 뭐 정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도 하나 받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기가 높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나가라는 거야. 미치겠다. 심지어 여론도 내가 1등이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완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기나 거품이 확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 한덕수가 하게 되면 대선 주자로 김문수가 유리하냐 한덕수가 유리하냐를 놓고 보겠지만 둘이 자연스럽게 업무적인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봐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한동훈은 단일화 싫어하잖아. 싫어하기도 하고 일단은 한덕수가 배신자인 거예요. 같이 하기로 했다가 같이 나눠 먹기로 했다가 갑자기 저만 계엄 관련된 내용 알고
저만 아는 상태에서 자기를 살살 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안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 와갖고 공동으로 우리 권한을 나누자 이제 한동훈은 내가 다 가질 거야라고 악착같이 덤벼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이미 저쪽이 윤석열인 걸 아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과 새로운 이게 윤석열을 지워버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반윤의 정서를 갖고 있어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극이찍들은 한동훈이 나오든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김문수가 나오든지가 걔들은 무조건 찍을 거예요. 그게 한 30%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아유, 너무 많다. 문제는 중도층에 있는 30%한테서 얼마나 긁어와야 근접하게 따라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동훈이 간판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응? 왜냐면 한동훈은 대놓고 반윤이니까. 근데 한덕수나 김문수가 올라오면 도로 윤석열로 보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은 이제 셋 중에 하나잖아. 여기 이낙연이 주자가 될 가능성이나 이준석이 될 가능성 거의 없지. 재료에 수렴하니까. 한동훈, 김문수 예선 거쳐서 한덕수하고 표결 붙으면 아무튼 이 셋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민적 지지도로 따져놓고 보면 한동훈이 제일 덜 나온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한동훈이 유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동훈이 나오면 국짐 지지자들이 이직들이 아예 투표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표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정치공학을 생각하는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친윤으로는 도저히 이 선거를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친윤으로는 나중에 당권을 못 찾아와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국진당 당권 아직도 국회의원 빠지 100개, 108개는 앞으로 3년간도 유효한 거니까 그 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반윤이 올라가야 어떻게든 그 당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친윤으로 해갖고 대선 치러버리면 그 국회의원들의 영향 미칠 사람들은 결국 친윤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내란 세력이지 다.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고 어찌됐거나 당권을 빼앗거나 최소한의 표결에서 붙어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70%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반윤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반윤한다고 누가 믿어? 안 되지. 김문수가 반윤하겠다고 얘기한다고 누가 안 믿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처음에 페이스메이커로 세우긴 했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최종 주자로 뽑혀가지고 한덕수도 제끼고 대선 주자로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진짜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나리오고. 왜냐면 지금 있는 애들은 윤석열이를 보고 정치하는 애들 아니에요. 차기 권력을 보고 아니, 정치하는 아직도 애들이니까. 윤석열, 김건희 보고 정치하는 애들 많은데 왜? 걔네들이 아직도 권영세 같은 애들이 아직도 김문수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밀고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지금 그 영향력이 말빨이 떨어진다니까. 만일에 그렇게 밀어가지고 진짜 이재명 60% 막 63%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짜 국진당은 차기 지선 다음번 총선도 없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정당 해체하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걱정을 해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꽃놀이패라는 거지. 결론은 그거야. 어느 쪽이 올라와도 이게 경선을 거치면서 있는 이른바 그 트레일러 효과,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야.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각 후보자의 지지율이